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오늘이 2019년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수업이죠. 그죠? 마지막 수업. 다음에는 2020년인데, 2020년. 여러분들 글자를 한번 봐볼까요? 2020 이러면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보기 좋잖아요, 보기. 오케이? 그 다음에 2020 이라면 읽기도 좋다, 안 좋다? 좋다. 왠지 모르게 2020년도가 되면은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합격증을 받는 것이고, 제가 잘 되는 거는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자, 교과서 3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1페이지를 보는데, 오늘 이 공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한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는 엄청 쉬운데, 복잡해요. 복잡한데, 요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 할 때, 이렇게 배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을 크게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지울 거예요. 그죠? 요래 놨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 표시가. 권리 관계가 있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요래 딱 되죠. 그럼 여기에 등기부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가 종이가 만약에 이래 돼 있다. 요게 등기부예요. 그럼 요거를, 등기부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라,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요래 나누어요. 그럼 이쪽에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 둘, 뭐다? 셋. 되죠? 그러면 제일 위를 부를 때 표제부라고 불러. 여러분들 이걸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걸 흰색으로 부른다, 이걸 노란색으로 부른다 이래 생각해야지 왜 표제부일까 이래 생각하면 막 끝나버리는 거라. 됐죠? 그냥 요래 해봅시다. 책의 맨 끝을 뭐라 그럽니까? 표지라고 그러지. 맞다. 그러니까 처음이다 이 말이면 처음. 제일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표제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갑구 얼구죠. 그죠? 이것도 왜 갑구다 왜 얼구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순서를 이야기할 때 봅시다. 자, 죄송합니다. 1, 2, 3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돼. 1, 2, 3. 순서를 말할 때 1, 2, 3이 돼야 안 돼요? 돼. 가나다로 돼야 안 돼요? 돼. 기억, 니은, 뒷글도 돼야 안 돼요? 돼. A, B, C, D도 되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세대는 1940년대, 50년대거든. 그때는 한자 세대예요. 그래서 한자 세대의 가장 쉬운 편이 갑을병정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여기를 그냥 갑이라고 불러요. 그 뭐라고 그런다? 을이라. 그 밑에 놓으면 병이라고 불렀겠지. 오케이? 구는 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로 나누었다.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중간을 무슨 구? 갑구, 무슨 구? 을구. 됐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어디에 나온다? 표제부. 소유자에 관한 사람은 뭐다? 갑구. 소유권 이외는 뭐다? 을구. 요래 딱 되었어요. 그래 되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요게 배웠거든.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파트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파트에 크게 있잖아요. 두 개잖아요. 이걸 하나를 더 살을 붙이는 겁니다. 살을 붙이면 크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 요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어.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통틀어서 또 여기에 안 속하는 거 여러 가지 등기가 있어. 그럼 지금 그 여러 가지 등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딱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 그러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해. 그럼 여기서 이 보존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거. 그래서 등기부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부르는 거라. 보존등기. 왜 보존이냐 이래 또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흰색이냐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냥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보존. 이렇게 합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갑은 새 집을 지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등기부를 그려볼게요. 등기부를 그릴 때 표제부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내렸어요. 요렇게 내렸어요. 여기에 표제부가 있거든. 여기에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내렸어요. 여기에 표시 번호입니다. 등기, 자, 예를 들어서 접수예요.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입니다. 번호. 요래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내역입니다. 내역.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기타. 요 됐죠. 그러면 갑이 새 집을 지었으니까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만들면 표제부를 만들어야 돼요. 갑구도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일단 표제부만 만듭니다.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의 표시. 그럼 여기서 딱 보세요. 부동산 표시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지. 그럼 건물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여기 뭡니까? 종류. 여기서 이제 건물의 뭐다? 명칭, 건물의 번호. 이런 게 부동산 건물의 뭐다? 표시. 해볼게요. 여기에 땅이 있지, 땅. 그럼 이 땅에, 집이 하나 있지. 됐죠? 그러면 이게 이 땅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요게 소재, 요게 뭐다? 지방. 여기 건물이 있지, 건물. 그럼 이 건물의 구조죠, 종류죠. 그럼 구조는 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 그 건물의 구조는 두 개만 항상 생각하세요. 이 건물 있죠. 우리 학원에 이 건물 무엇으로 지었느냐?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그럼 그거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있어, 철근.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이야기해.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거든. 그는 말 그대로 나무로 지은 집. 근데 지붕은 기와 지붕이잖아. 그래서 목조, 기와 이렇게 하면. 그 뭐 구조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하나는 목조, 기와. 이러면 딱 하면 돼요. 요게 구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 그러면 단독주택이 뭐란 말이고? 종류. 이 빌딩이 뭐란 말이고? 종류. 이해했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건물의 표시가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온다 이러면 이제 보세요. 2000, 예를 들어서 17년 이렇게 나왔어요. 3월 3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건물 번호 있죠? 있으면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건물의 내역 있죠? 목조, 기와, 단청, 주택 150제곱미터. 자, 요래 되어졌어요. 그럼 봅시다. 요게 자 시작 소재, 요게 뭐다? 지번, 요게 뭐다? 번호. 되죠? 그러면 목조 기와가 시작 구조, 단청주택이 뭐다? 종류, 150이 뭐다? 면적. 그러니까 요 내용이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다. 맞아. 요게 이제 딱 그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구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갑구는 제가 생략을 하겠어요. 일단 그려놓고 볼게요. 요래 되어졌어요. 여기에 순위 번호입니다. 여기 이제 요 놔두시고 등기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접수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거든. 그럼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표제부 있죠? 근데 갑구를 만들어야지, 갑구. 그럼 여기다가 갑구 이라면 됩니다. 뭐 성권, 소유권. 그러면 1 이래 넣어줘.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2000, 예를 들어서 17년 3월 3일 제 100호 이래놓은.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보존. 이제 소유권 보존은 기가 되었지. 그러면 새 집을 지었으니까 등기부 갑구를 만들고
표제부를 만들고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졌어요. 흔히 말하는 출생신고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갑은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이 집에 그냥 눌러 살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냥 살면 되지.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얼굴을 해야 된다 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우겠어요. 칠판의 양에 따라서. 그렇죠. 1.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2018년 5월 3일입니다. 제300호 일이 나왔어요. 그래가 2018년 자 19년이라고 해볼게요. 2019년 5월 1일입니다. 1일 설정 계약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자입니다. 송유나 이래 됐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700-123-2134-567입니다. 그래가 전세금이 3억이다. 전세기간이 2년이다. 됐다 안 됐다? 되죠. 여기에 전세권 무슨 여기 설정. 그럼 만약에 저당을 줬다면 저당권 뭐다? 설정. 그럼 여기 이제 저당권자 나오겠죠. 채권액이 나오겠죠. 이자가 나오겠죠. 채무자도 써야 돼요. 저당권에는 누구도 써야 된다? 채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표시는 해야 된다. 해. 등기부에 채권자도 올라가고 채무자 둘 다 올라가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요게 이제 대전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전세 줬다, 안 줬다? 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갑은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다면 소유권 무슨 등기했다? 보죠. 거기 살면 됩니다.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요게 소유권 뭐다? 이전. 되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뭐다? 있다. 요게 전세권 뭐다? 설정.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주면 시작. 저당권 설정. 임대차를 주면 시작. 임차권 설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용어 정의를 합니다. 보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뭐다? 보조. 이전은 권리의 주체. 권리의 뭐다? 주체.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뭐다? 이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은, 자, 여기로 잠깐만 와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갑, 을, 이 부동산이에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갑이 있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매매하는 거라. 매매하면은 소유권 뭐다? 이자. 그래서 이럽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서 소유권이 넘어가죠. 넘어가면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러면 을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갑에게서 누구로 달라졌다? 을. 요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야. 요게 무슨 얘기다? 이자. 요거는 이제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전세. 맞아요? 네. 그러면 자,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면 집을 을에게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야 돼? 비워줘. 그럼 이 사람은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이 사람은 사용할 권리가 생겼지. 맞다. 맞아. 이 집에 이사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럼 사용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은 병한테. 흔히 말하는 전세를 이전할 수 있냐냐 이 소리라. 이전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1의 뭐다? 1. 누구로 넘어간다? 병. 그러면 을은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지. 병은 사용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을에게서 누구로 달라졌다? 병. 요게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전은 정답입니다.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이고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은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전세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저당도 이전이 돼. 임대차도 이전이 돼. 이해했죠? 그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전세도 이전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뭐. 소유권도 이전이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은 정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설정이에요. 자, 그럼 요리 와보세요. 이리 보세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소유권 이외죠. 자, 시작. 지상과, 지역과, 전세과, 임차과, 저당권, 건저당권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여기다가 붙이는 이름이다. 시작. 설정. 그럼 시작.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럼 이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권에 붙인다? 소유권 이외. 그러면 정답입니다.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설정은 소유권 이외만 붙이는 말이에요. 됐어요? 네. 자, 요게 이해가 된다면 또 안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지웁니다. 요리 오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자, 보세요. 제하고 수업을 할 때는 항상 갑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자, 정답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슨 권을 줬어요? 저당권. 보세요. 무슨 권의 저당입니까? 소유권의 저당이지. 맞다. 그럼 이거는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다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권의 전세입니까? 소유권의 전세. 맞아요? 네.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전세금이 1억입니다. 대답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러면 전세금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전세의 저당이지. 이 저당은 시작. 소유권의 저당이지.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설정은 소유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유권의 임대차가 돼야 안 돼요? 돼. 소유권의 지상권이 돼야 안 돼요? 돼. 지상권의 임대차가 돼. 이제 민법에서 조금 배워봐야지. 모른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 돈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남의 집에 전세를 살아. 전세금이 1억이라 그 전세금 1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요거는 무슨 권의 저당이다. 시작. 소유권의 저당. 요거는 시작. 전세권의 저당.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딱 할 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출생신고거든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권보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전은 정합니다.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임대차도 이전할 수 있고 종류가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설정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거든. 이게 저당권의 소유권 이외잖아요. 저당권의 소유권 이외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 저당권은 전세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에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이외에도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이랍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 안 되면 1년 동안 괴롭습니다. 민법을 조금 하면 돼요. 민법. 오케이? 네. 우리 정동섭 교수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민법 선생이잖아요. 그렇게 딱 배워오세요. 민법이 모든 과목의 기본이거든. 오케이? 네. 요거 대충은 이해됐다, 안 됐다? 지금 이 그림이 이해됐죠? 네. 자, 와, 대답 소리 커졌습니다. 그럼 이제 딱 정리합니다. 모든 등기의 기본은 요 세 개입니다. 자, 시작. 보존, 이전, 설정. 요 세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어.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 그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은 이름을 바로 적어줬어. 전세금을 바로 적어줬어. 전세기간을 바로 적어줬어. 이게 실체관계와 뭐다? 일치.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손댄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실체관계와 불일치.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름을 송윤자인데 송윤아로 잘못 썼다. 전세금이 5억인데 3억으로 잘못 썼다. 기간이 3년인데 2년으로 잘못 썼다. 이 잘못 썼다.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우리는 항상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위법을 손대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런 등기를 했는데 요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 바로잡는 등기가 6개입니다. 그게 경정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예요.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 딱 됐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 그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자가 있습니까? 변경.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변경. 변경 등기는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했거든. 자, 정답입니다. 위에 네 개는 다시 부동산 표시, 권리 관계, 소유권 뭐다? 이외. 여기 항상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에 네 개는 있잖아요. 갑골구가 불일치하다는 말이에요. 위에 네 개는. 요 밑에 두 개는 표제부가 불일치하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갑구, 무슨 구? 을구. 요거는 뭐다? 표제부. 좋다. 몰라도 돼. 그러면 6가지로 지금 설명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 다시 합시다. 요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건 기본이거든. 돼 있어야지. 시작.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표시, 소유권 이외.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얘는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요 6개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거든. 그럼 이제 답은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불일치하다며 정답입니다. 무엇이 불일치하냐? 요게 한 개. 두 번째는 불일치하다면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무엇이 불일치하냐 할 때 보세요. 이는 등기가 불일치하다. 그럼 요거는 부동산이 불일치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자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요게 항상 부동산 요겁니다. 항상 표제보다 표제. 권리자는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갑골구에서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표제부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 됐다, 안 됐다? 네. 요거는 이제 됐어요. 그러면 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등기가 불일치하다, 부동산이 불일치하다, 갑골구가 불일치하다, 표제부가 불일치하다. 요까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불일치하느냐? 그게 전부냐, 일부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의 일부예요. 등기의 전부예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와 이거 같아 다르다? 여기서 이거 같잖아요. 이러면 끝장입니다. 그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일부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같이 하느냐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정답입니다. 그럼 요거는 일부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완전 다르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완전 다르죠. 일부 전부니까. 맞죠? 네. 요거는 시작. 일부 뭐다? 일부. 그럼 구별이 안 되지. 그럼 이거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한 단계 나아가야 돼. 그러면 요거는 실체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한데 그 일부가 원시적 불일치다. 후발적 불일치다.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나와야 하나요? 법학 시간에 원시적이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말. 후발적이라는 말은 나중에 잘못됐다.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요리 오세요. 일단 전부 일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전부 일부가. 그럼 여기서 1 해놨죠. 그럼 요게 한 개의 등기라는 건 아시겠죠?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럼 일부는 요 글자 하나하나가 뭐란 말이고? 일부.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글자 하나하나가 뭐다? 일부. 그럼 정답입니다. 이름은 일부다, 전부다? 일부. 금액은 뭐다? 일부. 기간은 뭐다? 일부. 전세권은 뭐다? 전부. 이게 전세권 등기잖아요. 맞지? 네. 그러면 저기서 이제 등기상의 일부. 자, 여보세요. 요거 하나만 갖고 옵시다. 일부다, 전부다? 일부. 요 딱 되죠. 그럼 답입니다. 이름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경정.
개명을 했다. 바로 잡는 거는 시작. 변경. 맞지. 그러면 전세금입니다. 일부다 전부다 일부.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경자. 전세금이 3억이 맞는데 살다가 4억으로 올렸어. 시작. 변경. 얼마나 쉬운 거예요. 맞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약식으로 딱 하겠어요. 약식입니다. 요게 이제 전체입니다. 요게 전체. 됐죠? 자, 그러면 요리 오세요. 요거 뭡니까? 말소. 요거 뭡니까? 말소 회복. 됐죠? 그러면 요거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럼 요거를 봅시다.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돼서 그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지. 요게 회복이에요. 그럼 요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부적법. 요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적법. 글자가 다 다르죠.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되었을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게 말소회복이라. 그러면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이 안 된다. 자, 설명합니다. 말소부터 설명합니다. 말소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입니다. 전세 기간이 2년입니다. 전세 기간 끝났어.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지우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쫙 지우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다? 말소는 전부를 지운다, 일부를 지운다,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갑을 이렇게 됐거든. 1번에 전세를 줬는데, 정합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해볼게요. 말소 회복을 설명드립니다. 말소 회복을.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럼 이 사람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1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1억이고 이자는 연 이하를 받기로 했다. 이 말. 이해됩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 자, 연말에 막년회 때 가는데 갑이 왔어요. 그 요즘 채무자고 이 사람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왔는데 얼굴이 영 안 좋아. 그러니까 을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갑이 살기가 힘든 모양이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 이자는 그냥 막 친구 부담,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는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을이 이자만 없애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다시 합시다. 저당권에는 이자가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돼요. 이자가 없어도 저당권은 성립이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을이 채권자입니다. 이자를 없애줍니다. 1에 1, 이자, 약정, 폐지. 요렇게가 요것만 딱 지웠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뭐만 지웠습니까? 이자만 지웠어요. 그래도 저당권은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을은 정합니다. 친구 사정이 딱해서 이자를 없애줬거든. 없애주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친구 사정이 딱해서 이자 없애줬다고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빨리 말해요.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아, 그건 당연히 해야지. 빨리 말해요. 해야 해요? 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찾아오라.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라. 해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소에가 어저께 내가 막걸리 한 사발 먹고 친구 사정이 딱해서 이자 없애줬는데 우리 아내가 안 된다더라. 원상으로 회복해. 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 말. 자,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저당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이자를 없애주는 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회복이 안 됩니다. 적법이다 이 말. 이 사람이 없애주는 것은 적법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등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무슨 등기가 장난인 줄 아느냐? 안 해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반대로 을은 이자를 안 없애줬어요. 근데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가 요 이자만 없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위조해가 이자를 없애는 거는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그러면 이제 을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나는 이자를 안 없애줬는데 이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원상으로 회복해라.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1의 뭐다? 이자 매달 이하. 요걸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이 말.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자만 회복을 했어요. 일부만 회복했다. 전부를 회복했다. 일부를 회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인 것 같으면 이왕 없앨 거, 이자만 없앤다, 저당권 자체를 없앤다. 사기를 치면 크게 쳐야지. 맞아요. 이자만 없앤다, 저당권 자체를 없앤다. 자체. 그래서 2번에서 1번을 뭐 시켰다? 말소.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서류 위조해가. 그러니까 서류를 위조했다는 게 갑이 채무를 변제했다는 영수증을 위조해가 마치 돈을 갚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가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자를 없앴다, 저당권 자체를 없앴다, 저당권. 이거는 전부를 없앴다, 일부를 없앴다,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나는 저당권을 말소 안 시켜줬는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 말소시켰거든. 그 원상으로 회복해달라고 해야 하네요. 해. 자, 이때는 이제 요 번호 읽으세요. 시작. 1, 시작. 2. 지금 잘못 말소된 거는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회복을 몇 번을 해야 됩니까? 1번을 해야 돼. 1번. 그러면 등기는 이랍니다. 3번으로 하고 1번 저당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여기다가 1이 오는 거예요. 1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해합시다. 옛날 번호가 몇 번이었습니까? 1번. 그럼 회복도 1번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요게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소 회복은 전부를 회복할 수도 있고 일부를 회복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러니까 이자만 회복할 수도 있고 저당권 자체를 회복할 수도 뭐다? 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멸실입니다. 멸실은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이 된 거예요. 이는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다시 할게요. 칠판을 다시 보세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얘입니다. 자, 요거 그리면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됐어요. 요걸 자 합니다. 갑, 을. 자, 요래 됐죠?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부동산이죠? 이게 이거다, 이거 아니다. 이거지. 맞죠? 네.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요건 요거지. 맞죠? 갑이 을에게 전세 줬어.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을. 그럼 요게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을. 맞죠? 네. 전세를 주면 을이고 저당을 주면 을이지. 그럼 다시 합니다. 부동산은 요거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전세권자는 누굽니까? 을.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을. 소유자는 갑이지. 그럼 전세권자는 누구다? 을. 그럼 요 그림이 그려졌다 안 그려졌다? 글이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맞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칠판을 다시 봅니다. 이게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없어졌다는 건 집이 불났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멸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없었다는 건 소유권이 없어질 수 있지. 맞죠? 네. 전세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럼 소유권이 없어지는 걸 설명할게요. 칠판에 오세요.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소유자 을입니다. 근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계약을 해제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등기 뭐 시켜야 됩니까? 말소. 무슨 권을 말소했다? 소유권을 말소했지.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소유권을 말소했지. 맞다. 자, 그럼 다시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번에 전세 을에게 줬어요. 전세 기간 2년 끝났어요.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이거 지어야 돼. 이는 무슨 권을 말소했다? 소유권 이외.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부동산이 없어지면 읽어보세요. 시작. 멸실. 권리가 없어지면 시작. 말소. 권리가 없어지면 시작. 말소. 부동산이 없어지면 시작. 멸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는 말소 등기를 하고 부동산이 없어졌다면 멸실 등기를.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자, 이제 요거 이제 지워야 되거든. 요거 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갑이 새 집 짓고 소유권 벌어넣기 했어. 그러니까 갑구 만들었습니다. 표제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 이 말. 그러면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거든. 그 멸실 등기래. 멸실. 법학 시간에서 멸실이라는 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2019년 3월 1일 멸실. 그래가 다시 요 밑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잘못했네요. 자, 여기 오세요. 2019년 3월 1일 멸실 2번 등기 하였으므로 본호 용지 폐쇄 요렇게가 이번에 2019년 3월 20일이에요. 됐죠? 요게 멸실등기다. 멸실등기. 그러면 멸실등기라는 것은 글자를 멸실등기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요게 멸실등기야. 그럼 해독을 할 때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월 1일 멸실. 그 말은 불이 난 자는 언제다? 3월 1일 날 불났다 이 말. 됐죠? 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는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이. 민원인이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지. 등기관이 받아가는 게 접수지. 맞죠? 그럼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 일자. 등기관의 다시 신청일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일자?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뭐다? 접수일자. 그러면 요게 정답입니다. 불은 매월 며칠 날 났다? 3월 1일. 멸실 등기는 며칠 날 했다? 3월 20일. 요게 멸실 등기예요. 이해했어요? 네, 여기 선생님입니다. 글자를 멸실 등기 이래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요까지 딱 됐어요. 이해는 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고 그러세요. 했다 안 했다? 했다. 딱 됐어요. 그럼 요거를 딱 떼줬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우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리로 이제 따고 보세요. 약식으로 하나 그려놓고 들어갈게요. 약식으로 하나 그려놓고 들어갑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변경. 자, 이리 와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자, 요렇게 할게요.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2층 집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돼 있지. 맞다. 그럼 전부 다 불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부동산의 전부가 소실이 된 겁니다. 무슨 등기한다? 멸실이. 그런데 우리 집이 2층 집이거든. 2층만 불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단층이 됐지. 그러면 여기 등기부는 몇 층으로 돼 있다? 2층. 몇 층으로 고쳐야 된다? 1층. 그러면 부동산의 전부가 불탔을 때는 무슨 등기한다? 멸실. 일부가 불탔을 때는 뭐다? 변경. 그럼 2층을 1층으로 고쳐야지.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변경. 요거 시작. 경정. 요거 시작. 변경. 이게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요렇게 딱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답을 딱 할게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나. 변경과 경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차이 난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부동산 표시에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에 변경 경정. 그럼 요것만 딱 알면 돼. 자, 그러면 오늘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변경. 요거 시작. 경정. 자,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건 시작. 경정. 나중에 변했다. 시작. 변경. 요건 뜻 됐죠? 그럼 이제 요것만 딱 하면 돼.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뭐가 있다? 종류. 좀 더 확대를 시키면 명칭, 뭐가 있다? 번호. 이해됐어요? 네. 요거는 잘 없어.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아파트가 이름이 레미안 아파트로, 이름이 뭐 A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그런 건 흔하지는 않아. 바뀔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딱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지목입니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적.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적. 지목이 달라졌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면적을 잘못 적었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적. 달라졌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얼마나 쉬워요. 요거 부동산 표시라는 거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럼 이거 잘못 적었으면 부동산 표시의 경적이고, 이거 달라졌으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딱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명의. 자, 이거 맞추면 올 초탕사들입니다. 등기 명의는 누구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연인. 시작. 법인. 시작. 비법인. 요게 등기 명인이에요. 시작. 자연인, 법인, 비명인. 비법인. 그러니까 명인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의무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냥 가장 쉽게 등기 명인이잖아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시작. 자연인, 법인, 비법. 요까지 됐죠?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 표시죠. 그럼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요거는 시작. 등기명의인. 요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시작. 등기명의인. 요거는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 됐죠? 그러면 이름만 갖고 합시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적. 개명을 했다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고 변경은 나중에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요거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 요건 조금 제가 하고 지우겠어요. 혹시 조금 범위를 넓혀봅시다. 범위를 넓혀봅시다. 성명은 자연인에다가 붙이는 게 성명입니다. 여러분들 법인이나 비법인은 성명이라고 그럽니까? 명칭이라고 그럽니까? 명칭. 자연인은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인은 주소. 법인이나 비법인은 주소라고 안 하고 시작. 소재지. 소재지. 그러면 요거 있죠.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예요. 한국 사람은.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럼 요거를 나중에 가면은 부동산 등기용 무슨 번호? 등록번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거라. 그러면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 외국인은 없지. 법인은 없지. 비법인은 없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시유지로 등기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럼 오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럼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제 키는 이거라. 키는 이거예요. 자, 여기 오세요. 요래 됐거든. 요겁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권리의 등기, 권리관계, 권리의 일부 이랍니다. 소유권의 일부. 글자가 있잖아요. 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죠. 요게 갑구, 무성구, 을구, 갑골구. 갑골구에 하는 등기를 시작. 권리의 등기. 그러니까 뭐 다시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지, 권리관계. 그래가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이 권리자라는 말은 항상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요거는 표제부는 부동산을 쓰는 거예요. 부동산. 맞죠? 네. 그러면 권리에 등기하면 갑구, 무성구, 을구. 권리 관계하면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권리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는 거야.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 같은 말이에요. 권리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는 권리의, 요 읽으세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권리의 뭐다? 등기. 그럼 이제 요거를 요쪽으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어요. 건저당권이 있어요. 됐죠? 그럼 항상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말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 그냥 한 글자로 딱 하면 이런 거는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거. 답입니다. 토지를 빌리다, 건물을 빌리다, 돈을 빌리다, 빌려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럼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사용료를 줘야 돼, 안 돼요? 그 전세의 사용료가 뭡니까? 전세금이지. 그럼 여기에 사용료가 뭡니까? 치료지. 여기에 사용료가 뭡니까? 차임. 그럼 여기는 채권액이 있다, 채권 최고액이 있다, 이자가 있다, 없다? 있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있잖아요. 맞죠? 전세기간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맞죠? 지료의 지급 시기, 변제기 있다, 없다? 있지.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요것만 딱 갖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수업에 예를 들 때 전세를 갖고 예를 들거든. 그게 피부에 가장 와닿게 돼요. 그러면 저는 전세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 사람 저당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채권액이나 이자라고 했겠다. 건저당권으로 예를 들었다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했겠다. 임차권을 예를 들었다면 차임이라고 했겠다. 추정이 돼야 돼, 안 돼요? 돼. 그거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요거죠.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요거 있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거지. 맞다, 맞다. 맞아. 요거는 전세금과 전세기간. 요거는 요거지. 맞다, 맞다. 맞아. 요게 딱 두 개가 분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세 개와 밑에 거 분류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걸 합니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면 시작. 권리의 경정. 전세금이 달려졌다면 권리의 변경.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끝난 거지. 너무너무 쉽다, 안 쉽다? 쉽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는 요거 딱 되어져 있거든. 등기명인의 표시는 요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달라지는 게 권리의 변경이에요. 전세기간을 잘못 적었다는 거는 권리의 경정이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지우겠어요. 요까지 딱 했습니다. 요리 오세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이래 됩니다. 처분의 제한입니다.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자, 이래 봅시다. 압류가 있어요. 감류가 있어요. 가처분이 있어요. 경매가 있어요. 자, 답만 할게요. 경매,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돈 1억 빌렸는데 돈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요, 안 넘어요? 넘어. 이 경매입니다. 압류,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압류는 세무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압류예요. 그러면 요 두 개라. 읽어보세요. 시작. 가압류, 시작. 가처분. 그러면 답만 딱 할게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차이 나는 거예요. 한 글자입니다. 그럼 답입니다. 이거는 돈이에요. 우리 학문적으로 하면 금전채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 이외예요. 그럼 돈 이외니까 금전채권을 제외한 겁니다. 제외. 그러면 가장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가 들어가는데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가압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가압류. 근데 돈 이외의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시작. 가처분이다 이 말. 됐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가압류와 가처분. 그러면 요거를 조금 확대시키면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 소송에서 쓰는 말이에요. 가처분은 어디에서 쓰는 거다? 소송.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이하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가처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뭐다? 가처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저 괜찮습니다. 그냥 답은 돈이냐, 돈 아니냐. 이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돈은 뭐다? 감료. 돈 아닌 거는 뭐다? 가처분. 그럼 가처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 요리 여보세요. 가처분은 정합니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뭐란 말이고? 가처분이에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둔다 이 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자, 매매할 때 민법으로 답하겠어요. 매도인입니다. 맞아요? 네. 채무자입니다. 매수인입니다. 채권자입니다. 그럼 이걸 민법으로 말하면 매도인, 매수인, 채무자, 채권자. 그럼 이걸 등기법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쪽은 등기 의무자, 이쪽은 등기 권리자 이렇게 말하는 이 등기법적 용어라. 맞아요. 그러면 요거 밑에 거를 이해를 해봅시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죠. 그럼 을이 매수인이잖아요. 매매대금 넘어갔지? 그러면 갑은 매매대금 받았지.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답다 있지. 그럼 이 사람 매매대금 줬지. 그럼 등기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답다 있지.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는데 을이 매매대금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와야지. 와야 되는데 갑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준다.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건다. 그럼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7월 1일 날 났다. 그럼 요 사이에 갑하고 을은 소송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제3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두 번째, 지금 재판 들어왔어요. 근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럼 갑은 제3자 병한테 매매해버리면 끝자야 돼, 끝자야. 병에게 매매하고 비행기 타버리면 끝자야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요 기간 중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해합니까? 자, 이때는 을이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해.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촉탁해. 그러면 이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처분.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도 이제 키는 이겁니다. 을이 가처분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에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매매됩니다. 자, 매매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병입니다. 병입니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병은 이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병이 등기부등본 떼봐요, 안 떼봐요?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그럼 요게 나오더라는 게 뭐를 말하냐면 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요, 안 사요? 안 사. 안 사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살 수 있다. 그 한 놈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은 병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을의 입장입니다. 자,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거 각오하고 들어오라 이 말. 그러면 병 각오하고 들어갔다, 안 하고 들어갔다? 하고. 그러면 을이 소송에서 이겼거든. 이겼다면 이거는 이 등기는 을한테 죽어요. 이해됩니까? 꼭 이해를 기억하세요. 내가 가처분 등기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누구한테 죽는다? 나한테 죽는다. 그거 각오하고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하고 들어갔다, 안 하고 들어갔다? 각오하고 들어갔다, 안 하고 들어갔다? 하고! 그러니까 각오하고 들어온 놈 날려줘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제 말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을이 꼭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판에 들어갔다면 꼭 사회 정의가 꼭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막말로 말하면 100만 원 받은 사람하고 10만 원 받은 사람은 감옥소 가잖아요. 1억 받은 사람은 안 가잖아요. 그게 뭐냐 이럴 때 1억 받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 써가 예를 들어 우리 김현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한편으로 보면 그 엄청 좋은 직업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엄청 나쁜 놈들이에요. 왜? 죄진 놈은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걸 변호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변호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이 부동산 살 때는 죗값 주고 산다, 헐값 주고 산다? 이것도 틈새 시장입니다. 이 틈새 시장이에요. 그럼 만약에 병이 10건을 샀는데 5건은 소송에서 지고 5건은 소송에서 이기면 본전은 된다 이 말입니다. 헐값 주고 사지 죗값 주고 사는 경우는 없겠지? 맞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가처분은 정리합니다. 재판 중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걸 뭐라고 그런다? 가처분. 요래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가처분은 돈 때문에 들어갔다, 등기 때문에 들어갔다, 등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전이다, 금전채권 이외다, 금전채권 이외. 금전채권이었다면 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금전채권이 아니니까 시작, 가처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우와, 공부 잘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리 오세요. 요것만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갑, 을.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을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이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번에 가압류예요. 지금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 이 전세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에 1 전세권에 무슨 류다? 가압류. 요거는 무슨 권? 소유권. 요거는 무슨 권? 소유권 이외. 그럼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 이외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이리 오세요. 이전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전세권을 이전할 수도 있어. 설정입니다.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도 뭐다? 있어.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도 뭐다? 있어.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도 뭐다? 있어.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도 뭐다? 있어. 됐다, 안 됐다? 이게 딱 되면 나중에 답이 바로 나오는 거라. 답이 바로 나올 때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돼.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 저등기. 이는 뭐다? 부기등기. 이는 무슨 등기? 저등기. 이는 뭐다? 부기등기. 요거는 지금 둘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소유권이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요리 와보세요. 쉬운 거를 해봅시다. 1번에, 자, 글자를 보세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등기가 몇 개입니까? 하나. 그럼 여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번에 무슨 류다? 가압류. 그러면 이 2번을 쓰면 1번에 가압류 들어봤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을입니다. 자, 등기가 몇 개입니까? 야단 안 칠 테니까 답하세요. 몇 개입니까? 이는 한 개입니다. 이는 소유자 아니잖아요. 이게 한 개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번입니까? 가압류. 그럼 요래 들어와도 이건 당연히 2번에 가압류 들어봤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해제. 자, 칠판을 보세요. 1번에 전세입니다. 2번에 저당입니다. 3번에 저당입니다. 등기가 몇 개? 이는 등기가 3개지. 맞죠? 네. 이는 등기가 몇 개? 1개. 그럼 다시 할게요. 소유권 뭐다? 이자. 누구로 넘어갔다? 벼. 등기가 몇 개? 하나지. 이 하나예요. 이 사람 소유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 저당권자이잖아. 얘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아, 이거는 지금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요. 요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전세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4번으로 쓰면 등기가 3개잖아요. 어디에 가압류가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몇 번입니까? 1번. 1의 뭐다? 1. 전세권의 무슨요? 가압류. 요걸 여기다가 딱 끼워에 넣으면 되면 끼워에 넣는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요거 요렇게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 그럼 다시 할게요. 여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당권이 2개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는 지금 3개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4번 하면 어디에 가압류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의 뭐다? 1. 이렇게 쓰는. 그럼 여기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 그러면 이런 걸 암기할 때는 어떻게 따가지? 원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봐야 되거든.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 하는 거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부기등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소유권 이전은 그럼 무슨 등기? 주등기. 칠판을 보세요.
자, 요래 됐죠? 1번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럼 2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이자. 그럼 자, 다시.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 저당이 있어요. 자, 좀 이제 전세권자가 을입니다. 을이 병한테 전세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병은 전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지. 전세를 가지고 가야지. 맞죠? 그럼 1의 뭐다? 1. 전세권 무슨 등기 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외울 때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소유권이 들어오면 뭐다? 소유권이 위에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소유권 이전은 시작. 주등기. 저당권 이전은 뭐다? 부기등기. 소유권의 전세권은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의 저당은 시작. 주등기. 전세의 저당은 뭐다? 부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는 시작. 주등기. 저당권의 가압류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소유권이 들어오면 주, 소유권이 이해 들어오면 부기등기. 됐죠? 이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됐다 안 됐다? 요거 이제 답 바로 나오는 거라. 지금 요거 지금 다 해결했거든. 요까지 해결했거든. 그럼 요것만 딱 해결하면 됩니다. 요 두 개는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요거는 갑골구다. 오더와이다. 답입니다. 표제보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습니다. 표제보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왜 없는지는 조금 이따 배워야 돼. 표제보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표제보는 부기등기가 없어. 요리 오세요. 아까 이걸 하고 넘겨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넘겼네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요랍니다. 자, 요게 1, 2, 3, 4 있죠. 이걸 표제부에서 1, 2, 3, 4를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번호. 갑골구에서 요 번호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글자가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1, 2, 3, 4를 표시번호라고 불러. 갑골구에서는 무슨 번호? 순위. 부기등기는 순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표시를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그거 좀 이따 볼게요. 자, 요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딱 보세요. 여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일부, 전부, 일부. 그럼 답입니다. 일부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전부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일부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전부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전부 말세복은 시작. 주등기. 일부 말세복은 부기등기. 지금 배울 거라. 여기 한 방에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딱 외워두고 있으면. 일부는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는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럼 시험은 이거는 답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 요게 시험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답을 이야기했죠. 1부는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자, 근데 부기등기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글자가 3개가 나옵니다. 1부는 부기등기 하는데, 보세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부기등기를 하는데, 만약 무슨 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뭐 하다면? 없다면, 요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바로 부기등기예요. 이해관계를 마다만 있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리 나오는 거예요. 성낙서가 들어가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다. 성낙서가 안 들어가면 무슨 등기다? 주등기. 그럼 요게 시험이다, 이 말.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 안 들어가면 주등기. 칠판에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칠판, 이제 요거 이왕인 거 시간이 좀 지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분은 가세요. 아니, 저거를 지우려면 또 다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왕 한 거를 좀 연결을 시켜봅시다. 지금 등기가 몇 개? 하나죠. 그러면 2번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3번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러면 등기가 몇 개? 3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그래가 3억에 전세 들어왔어. 2억에 저당 들어왔어. 2억에 저당 들어왔어. 등기가 몇 개? 3개. 합치니까 몇 억이다? 7억이죠. 그럼 요거는 몇 억이다? 10억. 그러면 10억짜리에 7억 정도까지는 크게 위험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70%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항상. 1억이면 7천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됐죠? 그러면 가장 쉽게 해봅시다. 이 사람이 저당 2억 들어올 때는
앞에 두 사람 있다는 거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그럼 이 사람이 3억이고 이 사람이 여기고, 그럼 이 집에 경매 들어가도 아무리 하더라도 7, 8억에는 낙찰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억 가고 2억 가져가도 내 2억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온 거지. 맞다. 그럼 이 사람이 5억 들어온다. 이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다.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여기서 이게 10억인데 이거 합치면 10억이잖아요. 그럼 경매는 70%를 기준하면 7억에 낙찰이 될 것이거든. 그러면 자기는 2억밖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지. 그럼 뭐 2억은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거 있죠? 요겁니다. 이름을 개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두 사람 불이익 봐요, 안 봐요? 다시. 전세권자의 이름이 달라졌다니까. 이름이 달라지면 이 두 사람 후순위 권리자 불이익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그러면 바로 이름이 뭐다? 1. 등기명인의 표시의 시작 변경. 답을 딱 가져갈게요. 이리 오세요. 이거는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부는 부기등기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요 두 개를 갖고 이제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요.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럼 답만 딱 해볼게요. 답만 해보게요. 이거 있죠? 개명했어요.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맞죠?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려. 불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 수 뭐다? 있지. 그럼 결론은 이거는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기등기라. 이는 무조건 주등기라. 왜?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무조건 뭐다? 주등기. 여기에서만 주등기, 부기등기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만. 그럼 이리 오세요. 아니.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심사는 이게 정액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심사지. 이거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지? 맞잖아요. 네. 그럼 이거 개명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은 아무 불이익을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럼 뭐 이거 개명하면 이 두 사람은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5억으로 올라. 그럼 이 두 사람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요.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그럼 이 사람은 성낙서가 들어가야 요래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아.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이해관계는 없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요거는 정액을 하면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럼 결론을 딱 지을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주등기한다. 오더와이더. 언제나 주등기한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은 세 가지를 할게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에는 이 말이다. 이해관계는 없다면 시작 부기등기,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제 손을 보세요.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하는 게 그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다시. 정답입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 안 들어가면 뭐다? 그러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잖아요. 맞다. 그럼 성낙서가 들어왔으면 시작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럼 그렇게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래 시험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전합니다. 권리의 변경, 답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좋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금이 1억입니다. 2번이 없어요.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게 1억에서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바로 1억이 뭐다? 1. 그래, 바로 2억이 되는 거예요. 이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2번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 그럼 요게 올라가면 이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 자, 그럼 정답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요겁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오더와이더. 이건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 내면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이제 결론입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더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한다. 오더와이더 이래 안 내요. 그럼 실무 어떻게 됐냐?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어덱사? 이게 답이다 이 말. 각하한다. 주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그러니까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맞다? 이게 키다 이 말이에요. 아니 봐보세요.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이건 답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내는가? 내면 고맙지. 맞죠? 네, 답입니다.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되죠? 그러면 안 하면 각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안 해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는 성낙서는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의 문제이지,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의 문제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네. 결론은 성낙서 없어도 등기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 우와, 오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요것만 딱 공부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